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오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호원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소통 부족, 실망스럽다, 소통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이해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이해해야 된다. 총리, 레이저 몇 번 맞아보셨어요? 뭘 레이저 몇 번 맞아보셨어요? 레이저라고? 예, 안 들어보셨어요? 장관들은 다 알아요. 수석들도 다 알고. 대통령한테 눈총 맞는 게 레이저 맞는데요. 어떤 청와대 수석은 5번 맞았다고 그러대요. 네? 대통령의 그 얼음장 같은 눈총을 한번 받고 나면요,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 한대요. 그건 좀 과장된.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건 좀. 아니, 야당인 제가 들었는데 총리는 처음 들으셨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유분방한 자세로 참석자들의 시선이 전부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시선 한번 보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이게 정권 내부의 소통입니까? 아니,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전부 받아쓰고 있고 대통령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게 소통입니까? 그건 정말 놀랄 정도로 오해입니다. 아이고, 그건 절대 그렇지 오해는 않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총리를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들이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총이 아닙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공약했습니다. 그 공약은 5천만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은 기초연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 핵심적인 8가지 대국민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그 약속 지키라고 하냐고, 법질서 지키라고 하냐고 하면 총리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만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총리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남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고향 어디입니까? 경남입니다. 4대 권력기관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다 어디 출신입니까? 뭐 일일이 다 고향은 다 모르겠습니다. 다 영남이에요. 권력기관 장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권력기관 고위직의 40%가 전부 영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랬습니다. 총리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지역을 선호하거나 그 지역을 편중해서 고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곤란 없고 고른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1년은 소통이 아닌 불통이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약속을 팽개쳤고 대통합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지난 1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도 실패해서 안 돼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소통, 공약, 대통합 이야기했습니다. 국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제 고언입니다. 작년 6월에 국회에서 이물리안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7개월 지났습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정부에? 그건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특별검사 수용하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검찰의 총장과 수사팀장을 교체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한전의 수지는 개선시켜주고 일반 국민에 대한 요금 인상 요인은 감소시키고 그래서 전력 예비율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죠. 이 산업부 산하 기관들, 이 정말 이 무사 안일, 방만 경영 정말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수원만 비리의 원상이 아니고 한전과 발전 자회사도 그 한수원에 납품했던 비리 업체들로부터 6조 7천억을 납품받았어요. 그런데 한수원만 비리가 있고 한전이나 한전 발전사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퇴직 직원들이 세운 회사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또 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따고 치는 담합이 횡행을 했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수백,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자하면서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너무나도 방만하고 안이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선정합니다. 김성현 회장이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이게 집행유예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법원이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벌 총수들이 형사사건만 횡령이나 배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대형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 챙기는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100억, 200억, 300억. 국민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거의 대법관들까지도 이게 로펌에 소속돼 가지고 결국은 거액의 어떤 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으로 구속된 재벌 총수를 위해서 회사 돈을 수임료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의원은 호남 고속철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안합니다. 김동철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0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호남 고속철 조기 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조기 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건설고통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64년에) 광주 군공항이 생긴 이후 49년 동안 소음에 시달렸던 광주 시민들에게 수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04년에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군공항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구축됐습니다. 제가 2004년에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전국 45곳에 산재한 군용비행장의 소음 피해는 민간 비행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민간 비행장 소음 피해는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냉전 논리가 지배하던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가안보라는 말로서 모든 게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 군용병장 소음에 의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희생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역대 국방부 장관, 역대 각군 총장들 정말 국민 앞에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매일, 매시간 소음피해 보상 금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군용병장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전 아닙니까? 의원님 견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18대 국회 임기 말에 우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군용병장 이전법을 가결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이제 군용병장 이전까지 포퓰리즘에 극치라고 이렇게 비판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군용병장 주변에 한 번이라도 와봤었는지 아니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한 번 듣고서 그런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냈는지 참으로 좀 유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은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17대 국회부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군용 비행장의 이전이나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오셨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